한 학생은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파이썬 코드를 짜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챗GPT 도움을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에러가 날 때마다 이제 AI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지면서 스펠링 오류도 많이 났고 누락되는 거, 기능 누락도 있었고 곳곳에서 이제 에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코드가 점점 약간 엉망이 돼갔죠. 당연히 이 학생도 AI에 대한 의존성이 좀 컸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AI가 해결해 주니까.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AI가 해결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쓴 거죠. 코드를 온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AI가 주는 답을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그런 거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은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고 해서. 근데 이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짜기보다는 자기가 에러를 난 거 위에서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적용하기로 그때 이제 AI의 챗GPT의 도움을 받아요. 이 에러가 왜 났는지. 그래서 한 번에 다 고쳐줘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씩 이제 에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에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해결하고 그 다음 에러를 또 와서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결했거든요. 저는 뭐 사실 직접적인 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가이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침내 어저께 프로젝트를 다 완성했어요. 제가 이제 이 학생에게 말해줬던 거는 너가 이 모든 에러를 이제 풀어내면 에러는 당연한 거니까 너 코드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깊어지고 실력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단순하게 코드를 따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러를 고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에러를 잡을 때마다 성취를 느끼죠. 그래서 아이의 태도에서 목소리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은 같은 과정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AI를 활용하면서 재밌다고 많이 말했던 친구거든요. 문제를 또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AI 도움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저는 그 행위를 아이가 하는 것들을 격려했어요. 즐거워하고 성취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AI가 생산했던 코드 그것이 제가 원래 이렇게 정했던 커리큘럼하고 굉장히 멀더라고요. 코드 자체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로직이 동떨어진 건데 아이가 이걸 풀어내면 괜찮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에러가 많이 났다기보다는 로직 자체를 아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공한 영상을 많이 봤다기보다는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코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꼬였어요. 로직 자체가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보면서 AI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도저히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원래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멀어진 코드. 지금 상황에서는 야 처음부터 다시 짜보는 거 어떠니? 너 할 수 있겠니? 사실 이건 용기가 좀 필요해요. 망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뉴턴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뉴턴이 사실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주로는 이제 데카르트의 어떤 이제 수학, 기하학 그런 걸 읽었던 거거든요. 독학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막힙니다. 그러면 뉴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미비한 부분,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해 못했던 지점에 오죠.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그러다가 또 막혀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다시 처음으로 가요. 그 과정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여기는 이해했고 여기는 이해했고 여기서 내가 좀 미지않은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같은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현듯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창의적 방식이든 하여튼 뇌는 그렇게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 다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아이는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빨리빨리 뭔가를 완수하는 것보다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시작하는 그 용기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다시 짜보기로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생각하고 짜고 AI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너가 코드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도 짤 수 있는 로직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로직 전반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권해줬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배움의 자세나 교육적 가치를 선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교과 과정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실수와 에러를 용인하는 그런 태도
그런 과정,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당연한 과정이에요. 코딩을 짤 때는. 근데 다른 교과에서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코딩에서는 에러가 지극히 당연하고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태도를 좀 길러줄 수 있거든요. 에러 친화적인 문화거든요. 이게 아이들에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뭐 그렇게 탐탁해하진 않잖아요. 엄청 그 관심을 가지고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챗GPT를 통해서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이제 과목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이고, 여기는 온통 문제거리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학과 비슷한데 훨씬 더 재밌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AI 도움을 받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런 것들을 어느 교과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에요. 파이썬 특히. 그래서 오늘 이 두 학생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코드를 이제 따라 쓰고 뭐 배우고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배움에 대한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처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용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AI 활용 또는 프로그래밍 학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